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2021년 리디아의 참 영문법 첫 방송입니다. 역시 챕터 3입니다. 오늘은 챕터 3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타이틀 보시면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 명사 더하기 명사 또는 명사 더하기 전치사구를 원하는 동사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로 원하는 동사들을 정리했어요. 자, 오늘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질문은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I don't know, 모르겠네 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원하는 목적어를 간접 의문문을 취해서 답을 하세요 라는 연습 문제입니다. example 보면요. Why did Mark leave so early? 왜 마크가 그렇게 일찍 떠났대? 하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WH 워드 쓰고 적절하게 시제 맞춰서 주어 동사 그 외에 애정투를 쓰면 되는 겁니다. 난 그가 왜 그렇게 빨리 떠났는지 일찍 떠났는지 몰라.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I don't know why he left so early. 자, question 1 갈게요. How does he drive? 그는 어떻게 운전을 하지? 자, 차분히 운전을 하는지 막 험악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모르니까요. I don't know. how 써야죠. 그리고 he drives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해야 됩니다. drive 다음에 s 꼭 넣어주셔야 돼요. 현재니까요. I don't know how he drives. 난 그거 어떻게 운전하는지 몰라. 2번이요. How old is he? 그의 나이를 물어보네요. 몰라요. I don't know how old h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old, how 다음엔 적절한 전치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서 이렇게 WH question wor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don't know how old he is.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난 그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지, 즉 그 사람의 나이를 몰라. 3번이요. Who is coming to dinner? 저녁 식사에 누가 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면 I don't know who is coming to dinner.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who는요,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오고 있는지, 누가 올 예정인지 몰라요. 바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고 동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o is coming 이렇게 해도 되고요. I don't know who is coming to dinner 이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3번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4번 What does Ed look like? 에드가 어떻게 생겼어? 자, 모르니까요.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드를 he로 봤어요. 에드는 주로 남자 이름이니까 he로 바꿨습니다.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자, looks, s 붙여준다는 거예요. 5번이요. 시간을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I don't know what time it is. what도 그 다음에 명사. what 다음에는 명사를 넣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color? What animal? What blood type? 이런 식으로요. 6번 When did it begin? 그거 언제 시작했었어? 물어보니까 몰라요. I don't know when it began. 돼야죠. 과거니까요. began 하고 period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거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 자, 7번 How late does the supermarket stay open? 얼마나 늦게까지 그 슈퍼마켓은 연대 문을 열고 있대? 자, 7번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암기해 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슈퍼마켓이 stay open 하니까 재밌잖아요? 의인법 같이 봐도 되죠. 하지만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놓는지 모르면 I don't know how late the supermarket stays open 이렇게 하고 the supermarket을 it라는 대명사 주어로 받아서 I don't know how late it stays open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번엔 타동사가 갖는 다른 보충어들. 자, 타이틀에서 본 것처럼 특정 타동사는 명사 더하기 명사를
목적어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 두 개를. 자, 또는 명사 더하기 전치사 구도 목적어 컴플리먼트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트리 구조가 그렇단 얘기예요.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띄워볼게요. 요거. 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죠. 센텐스가 NP 주어, VP 동사로 이루어지고 VP는 V와 컴플리먼트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명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여러 가지 살펴봤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이렇게 MP1, MP2, 어쨌거나, 이렇게 명사구가 두 개의 컴플리먼트, 목적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밑에 예문이 나오네요. 57번 예문입니다. I gave. give라는 동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MP1 그리고 MP2 1과 2에 뭐 숫자를 넣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MP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충어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받는 대상, 그 다음에는 뭔가 받을 물건. 이 순서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 gave the monkey a banana. 나는 그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었다. 가 되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이런 give와 같은 유형의 동사들은요.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buy, bring, cook, forgive, tell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MP 나오고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때 트리 구조 설명드렸죠? VP면 V가 바로 왼편에 나오는 거예요. PP가 엄마니까 자, 첫째 딸은 P가 바로 되는 거고 그 보충어가 둘째 딸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영어적인 설명이요. 자, 조금만 요거를 지금 이렇게. 자, 다시요. 이렇게 V가 나오면 맨 왼편에 VP의 딸인 거고요. 여기 MP2와 PP가 딸인 거예요. 또 이게 엄마가 돼서 PP가 있으면 왼편에 P, 바로 P가 딸, 그리고 MP든 뭐 주로 MP죠. P의 보충어로는 MP가 나오니까 이 MP가 또 PP의 딸. 또 둘은 자매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컴플리먼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MP와 이렇게 PP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경우는 57번하고 58번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자, 57번은 아까 give라는 동사에 MP 뭔가 받는 대상 그리고 받는 물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받는 물건이 give 다음에 바로 나오면 다음에는 이렇게 PP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give가 원하는 PP의 P는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마다 원하는 P가 다르거든요. 전체사가 달라요. 하지만 2를 원한다는 거는 give가 2를 원한다는 것은 의미를 잘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나나 하나를 원숭이에게 주었다.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즉 내가 화자가 바나나를 하나 들고 원숭이를 향해서 그 바나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전치사가 to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buy를 한번 살펴볼게요. buy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명사를 원하는 동사류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 bought. 자, 뭔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잭이 받는 물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물건이 먼저 나오면,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받는 물건이 먼저 이렇게 나오면, buy가 원하는 전치사는 for가 됩니다. 아까 give는 to를 원했는데, 전치사구가 나오는 건 맞지만, 원하는 전치사는 for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by의 의미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buy는 여기서는 사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잭을 위해서 뭔가를 사줬다라는 의미니까 for라는 전치사를 원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었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원할 때는요. 샀다, 사다가 아니라 뭐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었다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P가 뒤에 오는 패턴일 때는요, 의미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요, 일단 I bought a new computer for Jack의 첫 번째 의미는 because Jack didn't have time to buy it himself 일 경우입니다. 자, 내가 잭을 위해서 새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그 이유가 잭이 스스로 그 컴퓨터를 살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because his birthday is coming up and he wanted to give me a gift. 이거 잘못됐는데요. 제가 수정판을 낼 때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우리말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이 화자가 잭의 생일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잭이 내가 잭에게 뭔가 선물을 해줬으면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이랬을 때 I bought a new computer for Jack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젠 뭔가 비문이 보이네요. 이렇게 별표 표시는 비문이라고 그랬죠? 왜 비문이 되는지 예문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60번에 A. I sent a letter to him.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명사가 오고 PP, 즉 명사구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거 되는 거 아니야? send는 그게 가능한 동사거든요. 또 send는 이렇게 명사구가 두 개가 나오는 것도 가능한 동사입니다. give나 buy 같은 동사류예요. 자, 그리고 to를 전치사로 쓰는 거 또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비문이라는 표시가 붙었네요. B가 정문이고 A는 비문이라는 표시가 붙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요. 힘은 old information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속성 중에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어에는 구정보 old information은 뒤로 먼저 와야 되고 new information, 우리가 모르는, 즉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는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는 뒤에 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청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라고 했죠. 화자가 듣는 청자가 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I sent him a letter 라고 말합니까? 청자도 화자도 다 알고 있을 때 구체적인 남자를 힘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구정보예요. 이미 알려진 given inform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오고 신정보인 a letter이 뒤에 오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비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NP, NP 두 개가 나란히 오는 패턴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구정보 그리고 신정보 이런 순으로 와야 돼요. I sent him a letter. 나 그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어. 이게 맞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요. I bought the door for Alice. 이게 맞고요. I bought Alice the door.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문 표시가 붙었네요. 자, 왜 그런가요? the가 붙었다는 거. 그 인형을 앨리스를 위해서 샀어. 이거는 청자가 알고 있다는 얘기. 청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I bought the door for Alice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죠. 화자도 알고 청자도 아는 그 인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ld information입니다. 먼저 쓰여진 게 맞고요. 누구를 위해 샀다는 건 청자는 모르죠. 화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for로 시작하는 이 전치사구는 new information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건 부자연스러워요. 비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쓰는 빈도수가 아주 적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비문 표시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61번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자, 61번 A는 James fixed it for her. B는 James fix her it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 다 대명사가 쓰였어요. 다 구정보잖아요. 요 it도, her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 틀렸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 다 대명사가 쓰일 때, 구정보가 쓰일 때는요. 뭔가 물건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전치사구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James fixed it for her.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의 사고로는 구별해낼 수 있는 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외우셔야 돼요. cost, wish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래도 더군다나 wish는 우리는 캐롤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wish. 자, 요 정도의 동사들은요. 이렇게 무조건 명사, 명사 이것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구, 전치사구 틀렸죠. 이것도 이 wish라는 동사 명사, 명사구, 명사구, 명사구만 원해요. 이렇게 명사구, 전치사구는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정문은요. It cost me $100. 이거는 과거란 얘기죠. 코스트가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건 이 시제는 과거란 얘기예요. 그건 내게 $100를 지불하게 했다. 그거 사는데 그거 필요로 하는데 $100 들었다. 라는 얘기고요. 비용이 $100가 내가 $100를 지불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캐롤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니까요. 요게 전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Prepositional pattern, 즉 명사 그리고 전치사구만 원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직관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Announce, demonstrate, describe, explain, mention 등이 해당됩니다. explain은요. 그때 대절을 보충어로 원할 때 앞에 to 다음에 설명을 받는 대상 이렇게 to 더하기 사람이라는 전치사구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거 그때 정리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치사구가 나온다는 거, 전치사구 패턴만을 보충어로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요거 좀 지우고 볼게요. 요거는 비문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his coworker, NP, the project, NP 나왔으니까 비문이에요. NP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옳다는 거죠. He explained the project to his coworkers. 자, 그래서 그는 설명을 했다. 뭐를 누구에게. 그래서 전치사는 to를 쓴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explain의 의미, 우리말 의미를 되새겨 보면요. 그는 그 프로젝트를 그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deliver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이렇게 또 명사 나오면 X 비문입니다. He delivered the pizza to his boss. 자, 그래서 그는 배달시켰다. 피자를 누구에게? 그의 상사에게 피자를 배달시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트리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deliver, explained 같은 동사들은 이렇게 보충어를 2개를 원하는데 이렇게 보충어를 2개를 원하는데 뭔가 설명하는 것 아니면 배달하는 것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이게 먼저 오고 그리고 to 다음에 명사구가 오는 전치사구가 따라 나온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서둘게요. 구동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phrasal verb가 구동사인데 이 구동사는 타동사로 쓰이는 것들도 있고 자동사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sit down 아니면 stand up, shut up, line up
이거는 intransitive phrasal verb로 자동사로 쓰인 구동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타동사 편이니까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를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어펜딕스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갖추려서 정리해 놓았으니까 꼭 부록편을 가서 나머지 구동사,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도 살펴보세요.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니까 자, 목적어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오늘 이미지의 타이틀에는 빠뜨린 경우지만 어쨌든 요거를 끝내서 오늘 챕터 3를 끝낼게요. 그래서 look up 이라는 타동사 이렇게 NP를 취하잖아요. You don't need to look up every word in the dictionary. Look up a word 하면 단어를 찾다. 특히 이렇게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라는 의미예요. look up은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every word라는 목적어는 이렇게 동사와 particle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네요. You don't need to look every word up in the dictionary. 그리고 particle은 강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요거 particle이잖아요. 요거 강세를 좀 줘야 됩니다. content word에 해당돼요. C. You don't need to look them up in the dictionary. them은 뭐 여러 개의 단어를 원하나 봐요. 자, 그런데 B와 C와 D를 한번 보세요. D는 비문이에요. 왜 비문인가요? look up 사이에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컴플리먼트가, 즉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요, 반드시 C처럼 동사와 컴플리먼트 사이에 끼어야지 정문이에요. 자, 이거는 비문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인데 particle 다음에 나왔잖아요. stand by 이라는 transitive phrasal verb도 살펴볼게요. 쌤을 지지한다, 믿는다 라는 얘기죠. 신뢰한다 라는 의미예요. I can stand by Sam. 그런데 이 stand by라는 건 또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는 맞는데 목적어를 이렇게 stand라는 동사와 by라는 particle 사이에 끼면 이렇게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우리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구동사도 있고, 이런 구동사도 있구나. 그냥 여러 번 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G와 H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보세요. 똑같잖아요. work out. 똑같은 구동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이는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낼게요. G에 쓰인 workout, H에 쓰인 workout 중에 어떤 게 자동사고 어떤 게 타동사인가요? 그렇죠. G에 있는 workout이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자, 그래서 Did you work out the problem? 의미의 타동사가 쓰인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고요. 여기는 그냥 이거는 없어도 돼요. 여기서 workout은 G에 있는 workout이랑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 해결하다 라는 타동사로 쓰인 구동사고요. H는 운동하다 의 의미로 쓰인 구동사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래서 workout은, H의 workout은 한 단어로 바꾸면 exerci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